유장수 최저임금위원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보실 때 작년과 올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기조가 결정적인 게스트보드에 쥐고 있는 공익위원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준 것 같습니까? 공익위원들이 제대로 좀 했다고 좀 보십니까?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관련해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 그 결정 과정에서 공익위원들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된 연계라든지 그리고 대통령 공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시적으로 공개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던 것은 예전 방식대로 그 내용 결정 과정 결정 기준이라든지 아니 짧게 좀 얘기해 네, 주세요. 그렇게 역할을 좀 했다고 보십니까? 느낀 점만 얘기해 주세요. 짧게. 좀. 역할 저희들은 그런 부분과 연결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익위원회 평양성 문제는 하루 이틀 만의 일이 아닙니다. 정부가 공익위원 전원을 선정하다 보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평양성 시비가 솔직히 반복되고 계속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공익위원 선정 방식이 이대로 존치하는 게 낫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독립성을 갖기 위해서라도 선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어차피 결정권이 없으시지만 그래도 위원장으로서 의견을 좀 한번 좀 탁 터놓고 얘기해 주시죠. 예, 뭐 참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들 위원회 위원장 입장에서 지금 그 부분은 제도 개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익위원으로서 전문성도 사실인 문제인데 역대 공익위원 구성을 보면요, 교수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대대택 경영학, 또 경제학에 집중되는데 저임금 근로자나 취약계층의 빈곤 문제와 관련하여 사회복지학이라든가 관련 분야에는 전문가 참여가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교수님도 전문가이지만 현장 경험이 부족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공익위원 구성이 지나치게 교수에 집중되고 있는 것도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위원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예, 지금 교수와 정부 연구기관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하셨듯이 지금 관행적으로 계속 이렇게 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현장 경험 있는 공익위원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렇죠. 이번에는 사회복지가 예년과 달리 사회복지학 전공 교수가 들어온 것은 특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와 정부는 소상공인 및 중소업계에서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최저임금 지역별,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는데요. 최근 그 경제와 고용 상황이 계속 최악으로 치닫고 있자 김동연 경제부총리께서도 지난달 대정부 질문에서 지역별 차등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위원장께서는 현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업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똑같은 말씀 드릴 수밖에 없는 사정 양해 부탁드리는데요. 이 제도적인 부분은 저희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특히 개인의 입장에서 그 말씀을 드리기가 대단히 어렵고요. 다만 결정이라는 그 변화되는 내용이라든 이런 결정을 해주시면 최종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 최저임금 취지에 맞도록 최선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생각은 위에서 해주면 결정에 따르겠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결정할 권한이 없는 권한이 상황입니다. 아니 그래서 예. 소신이 그것밖에 안 되십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6개월 동안에 했던 TF팀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대신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이장 의원입니다. 저 화면부터 한번 보시죠. 최저임금위원장님 특히 잘 보세요. 저기 9월 40대 취업자 수 전월 동월 대비 12만 3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3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올 3분기 실업자 수가 106만 5천 명으로
1999년 이후에 최대 수준이고요. 올 3분기 청년 실업률은 9.4%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99년 10.4%의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청년 실업 체감률은 22.8%에 이르고 있고 올 3분기 30세, 39세 실업률은 3.6%에 이르고 있고요. 이것도 역시 99년도 4.9% 이후의 역대 최고치입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또 주 52시간 이런 영향들이 상당히 작용했다고 봅니다.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저 고용 상황이 나쁜 것은 지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계속 연구 결과라든지 최근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순수하게 노동시간 전체에 미치는 영향. 위원장님은 지금 전혀 지금 저 상황이 심각한 걸 인식 못하고 있군요. 최저임금법이 1986년도에 제정이 30년이 경과됐습니다. 30년 전에 설정된 최저임금 결정 방식이 현재 시대의 상황에 전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매년 최저임금 결정 시마다 노사가 갈등이 아주 심합니다. 국가 경쟁력 사회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방식이 아주 후진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습니다. 심의 의결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있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자 대표위원 9명, 사용자 대표위원 9명, 공익 대표위원 9명인데 공익 대표위원은 노동부 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저 공익 대표위원 9명은 정부 측 인사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 측 인사가 굉장히 편향된 인사들입니다. 우리 유장수 우리 위원장님은 문재인 캠프 일자리 혁명위원회에 참여했고 우리 김혜진 의원은 문재인 캠프 더문캠 일자리위원회 위원이고 권혜자 한국노총 조합연맹 정책본부 출신이고 강성태 대표적인 진보 성향 노동법학자고 이주희 노무현 정부 빈부격차 차별 시정위 전문위원이었고 우리 백하경 진보 성향 학자고 복지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위원이고 오상봉 현 정부의 코드가 맞는 소득주도 성장론자고 박은정 진보 측 주장인 특수고용 형태 근로자 처우 개선 연구를 했습니다. 이 공익노동계 친정부 성향 인사로 대부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 측하고 근로자 측하고 18대 9입니다. 18대 9. 이게 어떻게 정상적으로 합당하게 하겠습니까? 고시는 정부가 하고 재심의 요청 권한만 있는데 한 번도 이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노사 공익 3자 합의 결정된 건 2008년도, 2009년도 딱 2차례뿐이고요. 이게 금융위기 때입니다. 최저임금의 중심 결정에 대해 재심의 요청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최저임금의 구성 문제는 좀 전에 말씀했죠. 여기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건 공익위원회의 전문성, 공정성, 중립성이 전혀 없다 이 얘기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뜻을 읽고 원하는 인사들만 장관이 이제 뽑았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노동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 임명하기 때문에 사실상 청와대가 임명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친정부 친노동계 인사 선정했고 진보학자 문재인 캠프 노무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자가 대표적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영업 소상공인 이런 분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은 전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방식 권한을 저는 국회로 이양해야 된다. 미국이나 브라질, 캐나다가 지금 그런 방식입니다. 국회에 근로자, 사용자에 만약 대한 대화기구를 설치하고 또 대화기구 제안을 통해서 국회가 결정해야 됩니다. 서로가 대화가 잘 안 돼서 기한 내에 의결이 못할 시에는 복수의 최저임금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서 정식으로 논의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계속 말씀하시면서 결국 이제 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역할이라는 것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임금 결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된다는데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제가 위원장께
개인의 사견을 여기서 공익- 말씀드리기 대단히 부담스럽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제대로 된 입장도 없이 어떻게 위원장을 합니까? 그리고 공익위원 지금 9명 어떤 분들인지 지금 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아주 공정한 인사들이라고 보세요. 이게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대통령이 하는 거나 같아요. 그 책임도 대통령이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아주 형식상 명목상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결정하고 최저임금위원회한테 떠미는 것 같은 상황이 된 겁니다. 저희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경제사회 굉장히- 노동위원회 위원장님, 제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서로 입장에 따라서 그런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고 제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점도 앞으로 대화를 통해서 서로 간의 이해를 조율하면서 정리해야 될 지점은 있지만 좀 전에 최저임금위원장의 권한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영역을 생각합니다. 지금요 가장 어려운 분들은 누구냐면 300인 미만 사업장에 취업하신 분들, 그리고 노조조차 구성하지 못하는 사업장 근로자, 그리고 근근히 운영하는 회사의 근로자들, 자영업에 취업한 근로자들, 신용불량 취업이지만 취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또 개인 택시나 이런 분들 최저임금 수준에 지금 소득이 안 됩니다. 농업, 수산업,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 이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챙겨야 될 건데 연봉 1억 가까이 되는 근로자들 노조 챙기는 거, 이거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가진 자는 더 갖게 하고 못 가진 자는 더 못 갖게 하는 그런 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생각하죠? 그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최저임금이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해야 된다는 측면, 또 하나는 또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또 최저임금을 줘야 될 분들은 또 대단히 어려운 분들입니다. 받을 사람도 절박하고 주셔야 될 분도 절실한 분들이 지금 서로 얽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오픈해서 한번 토론을 해서 한번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은 강효상 의원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노위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노위의 결정들이 법원보다 보수적인 결정들이 매우 많고 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이 좀 전향적 기준이 마련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노위에서는 근로자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대법원에서는 근로자라고 인정하는 판례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방송 연기자의 경우에 사실상 중노위에서는 근로자성 인정하지 않은 그런 결정들이 많았는데요. 최근 2018년 10월에 방송 연기자들도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학습지 교사도 노동상권 보호 필요성이 있어서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라는 판결이 올해 6월에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학습지 교사와 방송 노동자들의 근로자성 인정 문제는 오랜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고용노동부 국감에서도 방송 아나운서가 나와서 중노위에서 근로자성 인정을 받지 못한 그런 불합리성에 관해서 증언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한 이 판례들이 공통점은 중노위에서는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2007년 그리고 2012년에 판단을 했고 그래서 단체 교섭도 불가능하다 이런 취지의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대법원 판결이 근로자성을 인정을 했으니까 중노위에서는 앞으로 학습지 교사와 방송 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하실 겁니까? 예. 당연히 그동안 저희들이 사용 종속성 등과 같은 판례 기준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근로자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지적처럼 몇 건의 사건에서는 다소 다른 판정을 해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근로자성을 판단을 해서
제 질의에 권리 대한 보호가 되도록 답변을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겠습니다. 방송 네. 노동자와 학습지 교사 예. 중노위에서 근로자성 인정하실 겁니까? 예, 최근의 교원이라든가 관련 네, 하시겠다는 사례를 판단을 걸로.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중노위에서 이 근로자성 인정이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지금 노동위원회는 근로자 권리를 구제하고 노동 분쟁을 해결하는 준사법적 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사법기관에 법원이나 검찰이나 이런 데 가지 않고 이 중노위에서 사건을 조정, 중재를 하는 것이 중노위의 목적이죠. 예. 그렇다면은 법원보다는 좀 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구제하는데 좀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이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법원보다는 좀 더 전향적인 결정과 판단을 하고 이런 근로자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법원보다는 적극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항상 보면 법원의 판단 이후에 그 판단에 따라서 쫓아서 보수적인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이 중노위의 실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법원에서도 근로자성 전향적 판단을 많이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또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해서 근로자성 인정을 하라는 그런 여론이 매우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죠? 예. 그렇다면 중노위에서는 법원보다는 좀 더 한 발짝 앞서서 근로자성의 인정이라든지 또 기타 노동 문제에 관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판단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신다면 앞으로 실천에 옮기시길 바라고요. 이런 좀 더 적극적인 판단 기준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그런 사안을 대책을 마련해서 국감전까지 우리 의원실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저임금위원회 유경수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야당에서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 법안을 5건을 발의를 했습니다. 올해까지 현재 한 11건 정도가 발의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야당 입장은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이 되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차등 적용을 해야 한다. 그런 취지로 발의를 했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명박 정부 당시에 노동부의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제 실시가 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에도 지역별 최저임금제 차등 도입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당시에는 지금의 절반도 안 되는 최저임금이 그때도 당시에 자유한국당 전신이 한나라당 의원들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 법안을 발의를 몇 건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근데 당시에 이명박 정부 노동부에서도 차등 직업이 어렵다 이랬는데 그 내용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이 되는 생계비, 임금, 노동 생산성 관련 지표가 지역별로 온건히 작성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의 이런 노동 생산성, 임금, 생계비 지표가 지역별로 현재 온전히 작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데이터 가지고는 그걸 바로 시행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도 온전히 작성이 안 돼 있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랑 지금이랑 달라진 건 없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이명박 정부나 지금 정부나 사실상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인 거죠. 저 데이터 통계 자체는 지금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전국이 일일 생활권에 있고 지역간 노동인력 이동이 용이한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효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입니다. 유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문제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문제점은 뭐 많이 들으셨을 거고 제가 또 오후에 또 따지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서 자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한 이 실업 대란, 이 고용 참사, 이 국가적인 이 경제난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한 이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자, 늘 현 정부가 금가옥조처럼 여기는 OECD 한국 경제 보고서를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자, 위에는 원문이고요. 아래 이 한번 저 위원장님 한번 보시죠. 이 예. PPT를 한번 보시면 대통령의 5년 임기 동안에 걸친 54%의 최저임금 인상은 OECD에서 유례가 없는 수준으로 그 영향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물가 인상률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인상률은 약 45%가 될 것이다. 생산성의 증가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물가 수준을 목표치 이상으로 상승시키고 한국의 국제적인 경쟁력에도 타격을 입힐 것이다.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까지 상승할 것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추가로 인상하기 전에 2018년 16.4% 인상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OECD가 보고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는 또 10.9%라는 또 두 자릿수의 급격한 상승을 또 결정을 했습니다. 최저위원회가.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드리는 거는요.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2020년에는 동결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이 경제가 지금 나락으로 더 이상 떨어지는 것을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야당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지금 실업자가 돼서 지금 죽어나가는 젊은 사람들, 소상공인들 절규가 최저임금님 위원장님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까? 제발요. 한 해만이라도 2020년에 일단 동결한다 이렇게 정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경제가 다시 회복이 되고 경제가 살아나면 그때 인상을 하시라는 겁니다. 제 제안은 제발 좀 너무 고집 부리지 마시고요. 이게 한국 경제가 이게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에요. 제발 제 제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결정하는 것은 노사정 합의 구조입니다. 합의 글쎄, 구조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한번 예. 검토를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여러 고용 상황이라든지 최저임금 제도의 그 취지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저희 노사 공익이 치열하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자 유장수 위원장님, 자, 예, 알겠습니다. 제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 말씀 안 들으시면요 후회하실 겁니다. 나중에 한 2, 3년 뒤에 한번 보십시오. 제가 홍장표 전 경제수석한테도 얘기했는데요. 얼치기 실험도 검증도 안 된 이런 그 이론 가지고 이 대한민국 경제에 실험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홍수석께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성공하면은 홍수석과 우리 유 교수님은 노벨 경제학상 받으시고요. 제가 노벨 유럽에 가서 제가 노벨 경제학상 받으시면 제가 가서 축하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실패하면요. 역사의 죄인이 되시는 거예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 수석 잘 아시죠? 예, 잘 알고 부경대 같이 예. 계셨고 그렇습니다. 대학도 그죠? 예. 쭉 대학 후배시죠? 제가 후배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후배시고 쭉 같은 대학에서 박사까지 같이 받으셨더라고요. 그죠? 예. 맞죠? 예. 이번에 위원장 되실 때 어떻게 홍수석의 추천을 받으셨습니까? 제가 뭐 알기는 전혀 다른 부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수석이 추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모르시는 거죠. 수석끼리 하니까 제가 그거를 판단을 못. 예, 모르시는 거고. 그 홍수석하고는 아주 가까우신 사이는 맞죠? 예.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러니까 가까우신 선고한 건 아닙니다. 사이라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나 추천했는지는 모른다. 예, 그런 말씀 들었고요. 이 지금 공익위원이라는 그 위원들을 지금
장관 정책자문위원을 겸하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PPT 예. 한번 좀 보십시오. 예. 아니 최저임금위원장 정도 되시는 분이 노동부 장관의 정책자문위원을 한다는 게 이게 최저임금위원장의 취지하고 맞습니까? 이거 사퇴하실 생각 없으세요? 예, 예? 지금 제가 뭐 자리에 연연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 그 자리에 연연하는 게 예. 아니라 국민들이 오해를 하는 거 아닙니까? 노동부 장관의 정책 자문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할 거 아닙니까? 이거 그만두시죠. 예, 지금 알겠습니다. 이게 예. 이제 이게 먼저 결정이 되고 그 뒤에 최저임금 아니, 그러니까 되는데요. 본인이 이거 되시면 이런 거 사퇴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익위원들 5분이 지금 장관 정책 자문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 다 그만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점이 있습니다. 지금 자, 제가 예. 질문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질문하시는 거 검토하시겠다 예. 그랬고요. 예, 그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답변 어떤 좀 말씀이 기회 좀 나중에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실업 참사 정책 실패를 때문에 이 사퇴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최저임금위원장? 좀 가부간에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같이 말씀 지금 대답 예, 자.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에 쓰신 칼럼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 칼럼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국민 모두가 문재인 대통령이 된다. 제가 읽어보니까 제 오후에도 질문 제가 좀 읽겠습니다만요. 정말 제가 읽으면서 나쁘 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분이 학자냐? 이러고 정말 우리나라 중요한 정책 결정을 공익위원이라는 이름 하에 이게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이건 아니다. 예? 이건 아닌 거는 아닌 겁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고요. 그 좀 전에 그 답변 못 하신 거 예. 그 최저임금 공익위원이 장관의 정책자문위원을 겸하고 있는 거 이건 그 중립적인 위치에서 봐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못한 거랑 또 아까 혹시 예. 답변하실 그게 있으시면은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우선 그 홍장표 전 수석께서 추천을 했는 걸 모른다고 했던 것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완전히 다른 수석실이기 때문에 그 완전히 다른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리고 고용노동부 정부의 위원이라는 것이 중립성을 해친다는 것에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정책자문위원 장관님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정부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를 할 수도 있는데 그 자체가 중립성의 훼손에 결정적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 최저임금위원장 사퇴 부분은 저희들 공익위원을 포함해서 저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이 공익위원을 사퇴하는 것에 대한 치열한 고민보다는 지금 상황, 지금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최저임금에 따른 여러 가지 지금 우려스러운 부분, 그런 부분과 함께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공익위원들이 치열하게 고민하는 시점이 지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